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곳곳이 비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가운데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는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민원연 문병훈 고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문님. 지난 17일 오전 기준 폭우로 13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언론이 일제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에는 주민 대피를 요청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경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17일 오늘 현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요.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유실돼서 2, 3분 만에 6만 톤의 물이 지하차도에 찼다고 하는데요. 최소 15대의 차량이 물에 잠겨서 13명 외에 추가 사망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금강 홍수통제소는 사고 2시간 전인 아침 6시 31분에 흥덕구청의 미호천 인근의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조처의 필요성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흥덕구청이 도로 침수 관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고 첫날에 위험을 통보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참사가 발생한 궁평2 지하차도에는 위험 지하차도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호우경보가 발생하면 통제해야 하는 차도였습니다. 청주시의 자연재해 표준 행동 요령에 따라도 비상단계 침수, 범람시 주민 대피, 통행 제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언론이 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미디어 오늘이 오늘 언론들을 대부분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언론들은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일보가 사설 홍수경보 4시간 30분 뭉개다니 그런 사설에서 사고 지하차도는 인근 넘박보다도 낮은 저지대였음을 감안하면 명백한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도 관리를 담당하는 충북도는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차량 통제가 어려웠다는 무책임한 해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런 잇따른 지하차도 참사에 정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죠. 예,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빗물 자동 차단 시설은 없었고 배수 펌프도 작동하지 않았다. 2020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자동 차단 시설 구축을 발표했는데 궁평 지하차도는 올 9월에나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침수 우려 지역임에도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우크라이나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는데요. 사설에서 지난해 수요 때 사저로 조기 퇴근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다.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데 화상으로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하지만 물난리로 고통받는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 신문이 공통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이 기후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언론 비평을 통해서 앞으로 기후에 관한 언론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했는데요. 국지성 호우의 빈도가 늘어나는 등 국제 날씨 세계적으로 날씨 극단성이 체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사설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되풀이되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대비했거나 재난 관리 매뉴얼에 허점이 없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기후변화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극한호우가 옛날에는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찾아왔지만 지금은 연례적으로 대포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요. 광주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극한호우가 2013년 48건에서
2017년 88건, 그리고 2020년에는 117건 등 연평균 8.5%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돌려서 다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한 언론이 새로 생긴 소방서 119 안전센터를 둘러싸고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과 119 대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소방서는 혐오시설이라며 사이렌을 끄고 출동할 것을 요구하고 집단 시위까지 예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여러 언론이 비슷한 보도를 쏟아냈고 소방서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해져 가는 듯 보였지만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그 원래 보도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차원이라는 학생이 1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 학생 기자죠. 이 학생 기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논란이 된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은 지난 12일 광교 중앙역 인근 수원 소방서에 119 안전센터를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로 지목된 A 아파트와는 사거리 하나를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기존 보도와 다르게 아파트 측과 소방서 측의 갈등이나 막말, 시위 예고 등은 거짓 정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예, 보니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119 안전센터가 지난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소방차 긴급 차량이 출동하다 보면 사거리에서 사이렌이 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까운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에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좀 심하게 나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사이렌 소리 완화를 요청했다. 그래서 소방서 쪽에서는 소방차는 긴급 차량이기에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상 경광등과 사이렌을 안 켤 수가 없다고 설명했고, 결국 이제 소방서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네. 비긴급성 생활안전 출동, 예컨대 벌집을 제거한다든가 고양이를 구제한다든가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사이렌 소리를 줄여 출동하는 그런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은 무조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생활안전 차원의 출동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고, 네. 소통 과정도 원활했고 감정의 골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은 소음 완화 방안을 A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요구를 했고, 그건 맞지만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그다음에 소방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언론 듣기에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방서까지 혐오시설이라고 이제 정말 내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네. 표현은 나오지도 않았고 소방서 앞에서 시위하겠다는 예고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언론 보도 이후에 소방서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 언론의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발로 뛰지 않은 언론의 전형이고 그 결과로서의 오보입니다. 이렇게 오보가 한번 유포가 되면요, 나중에 지금 하는 것처럼 바로잡는다고 해도 대중 뇌리에는 소방서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쉽게 지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전화 몇 통화만 했어도 밝혀질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문기사로 포장해서 내놓으니까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언론계에서는 기사는 손이 아니라 발로 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앞에 앉아서 포털이나 커뮤니티를 검색해서 확인 절차도 없이 베껴 쓰는 기사가 사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도 꼭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 기사들은 사실 보도 기사의 가치가 없고요. 이렇게 가짜 정보가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이번 오마이뉴스의 한 학생 기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해준 기사가 돋보여서 이번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기사는 발로 뛰어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서 직접 그냥 보기만 하고 긁어 쓰는 기사는 기사가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민원연 문병훈 고문이었습니다.